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치 플랫폼 검색과 디스플레이 분기 매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위 자료는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그 서치 플랫폼과 검색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1년 동안 연간 상승률이 4%밖에 되지 않지만 검색 분야에서는 약 매출이 약 26%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치 플랫폼에서는 이 검색에서 발생하는 이 광고료, 그리고 이 검색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이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고, 성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쇼핑과 같은 이런 커머스와 관련된 분기 매출을 살펴보면은 19년도 3분기에는 2026억이었죠. 그 다음에 20년도 3분기에는 2854억 원으로 K거 기준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을 보면 41%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커머스 분야에서는 이 상승 속도, 이 매출의 상승 속도가 꽤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인데요. 핀테크의 분기 매출 상승률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그 연간 상승률을 보면 67%로 커머스의 40%대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핀테크가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네이버에서 차지하는 수익의 비중이 점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분야인데요. 컨텐츠 분야는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뭐 큰 상승률이 이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K거 기준으로 약 32%, 즉 1년 만에 매출이 32%가 늘었다는 것은 그래도 꽤나 큰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의 분기 매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클라우드의 분기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K거 기준으로 연간 약 66%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클라우드의 분기 매출과 그리고 핀테크의 분기 매출이 다른 분야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최근에 보여줬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이버의 분기별 영업이익 및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 영업 수익을 보면은 19년도 3분기에는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됐고 2020년도 3분기에는 약 2조 5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그 각각 연도에 해당되는 비용은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조금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2019년도 3분기에는 12.1%, 그리고 2020년도 3분기에는 약 12.5%로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이버가 2015년부터 약 6, 7년 동안 매출은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영업이익률과 그 다음에 K거 기준으로 얼마만큼 매년 상승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약 3조대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2021년에는 약 6조로 한 2배가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살펴보면은 2015년도에는 약 8,300억 원이었는데 2021년 정도쯤 되면은 한 1조 4천억 원이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K거 기준, 즉 연간 상승률로 보면은 매출액은 약 11%씩 상승하고 있고 매년, 영업이익은 매년 8%씩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P 레이시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EV 에비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네이버의 주당 순이익은 3,100원이었는데 2020년은 약 5,100원으로 주당 순이익이 점점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2015년도에는 41.8배를 받았지만 2020년도에는 67.3배로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가 수익 비율이 점점점 높아졌고, 이것은 사실 그만큼 이 회사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성장성 대비 주가가 조금 고평가받았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V 에비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은 2015년도에는 20.6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33.1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R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네이버와 쿠팡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쿠팡이 지금 상장이 된다고 해서 쿠팡이 약 지금 시가가 30조에서 50조 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쿠팡에 비교해서 네이버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이버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글과 아마존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구글은 서치 엔진에 있어서 비교와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네이버의 커머스와 같은 부분에서는 아마존과 비교가 될 수 있고, 또 네이버의 클라우드와 같은 경우도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의 구글 드라이브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이 실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네이버는 매출이 2020년도 말 기준 한 6.5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2%로 아주 양호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P 레이쇼가 67배인 것으로 보면은 타 기타 업종과 비교했을 땐 높지만 그 같은 업종 분야에 있는 타 기업, 한국 내에 있는 타 소셜 커머스나 뭐 서치 엔진 같은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은 이 P 레이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구글은 매출이 1년에 200조를 법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5조를 벌고 영업이익률이 네이버보다 높은 22.5%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고, P 레이시오가 35.85배로 네이버보다 훨씬 낮죠. 다시 말해서 구글이 35.85년의 당기 순이익을 벌면 현재 주가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건데, 네이버는 지금 67년에 걸린다는 거고, 그렇다면 아마존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존은 매출이 424조 원, 엄청나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25조 원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익률은 5.89%로 가장 낮은 것을 세계 기업의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P 레이시오도 77.69배로 네이버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랑 네이버랑 단순 비교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마존은 그러한 커머스에서 발생하는 그 적자를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에서 메꾸는 형태의 기업의 순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존과 구글과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의 P 레이시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네이버가 지금 주가만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평가를 받는, 즉 P 레이쇼가 올라가는 형태는 다소 주가에 부담이 있고 너무 고평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매출이 13조이지만 영업이익이 5,800억 원 마이너스이고요. 누적 적자가 3, 4조에 이른다고 하니 쿠팡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서 이 매출이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바꾸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현재 블룸버그가 얘기하는 시가 총액이 30에서 50조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좀 허황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A와 B 사분면에 속한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회사 보유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네이버라는 회사는 정말 돈도 잘 벌고 회사에 쌓아둔 돈도 많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적인 성격으로 순자산의 경우는 약 4조 1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 성격, 즉 회사에 쌓아둔 순자산은 약 3조 3천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5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당기 순이익이 약 8천억 원 정도를 벌어요. 다시 말해 영업 성격의 순자산, 즉 4조를 굴려서 8,361억 원의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면 ROE는 한 20.39%로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업하는 자산으로 이익을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잘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회사에 쌓아둔 여유 자금이 약 3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니까 회사에 쌓아둔 돈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편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회사는 A 사분면에 조금 치우쳐진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기업의 주가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은 최근 5년간의 주가는 다음과 같이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들어 코로나 때 지금 약 한 4배가량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올랐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타 기업보다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타격이 더 적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런 기대감이 이런 결과 값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S림의 기업 적정 주가로 한번 회사를 평가해 본다고 하면은 ROE가 13.33%일 때는 약 6만 5천 원이 적정 주가이고요. 그리고 23%일 때는 약 11만 2천 원으로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이렇게만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기업이 지금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고 그 다른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의 비슷한 펄을 주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쿠팡의 뉴욕 상장으로 약 30에서 50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네이버가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되는 이유로 쓰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자체의 성장성과 수익률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지 딴 기업이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이버가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미국의 구글,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 길에 서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수익 창출원을 국내가 아닌 국외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고, 지금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합병과 M&A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와 매출로 이어지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감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요. 즉, 5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각각 분야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고 그것이 모두 다 합쳐져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봐야지 이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합당화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지를 저희가 납득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의 재무제표 분석 영상에 대해서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